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지가 낭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죠. 몇몇 여행지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고 눈을 의심케 할 만큼 위험해 보이는 여행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행지 중 가장 위험한 여행지 7곳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중국에 있는 마운트 화산입니다. 높이 2437m의 험준한 바위산으로 좁은 산길과 가파른 계단길,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난간길이 펼쳐져 있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곳을 지나면 위하 평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화산의 기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하이킹 코스를 지나야만 하는데요. 지방정부는 절벽에 걸려있는 길을 넓히고 난간을 추가하는 등의 안전조치로 과거에 비해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북봉에서 남봉까지 절벽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는 일반적인 담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긴장을 조금만 늦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많은 중국인들은 해가 뜨기 전에 동봉에 오르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어두운 밤에 이 위험한 길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텍사스의 야곱의 우물입니다. 텍사스주 윈버리 북서쪽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클릭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샘입니다. 직경 3.7m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장소지만 많은 모험가들은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이곳은 샘 바닥에서 수직으로 9.1m까지 내려간 다음 좁은 통로를 통해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역 잠수부들에 의해 탐색되고 지도화된 샘의 바닥은 2개의 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쪽 통로는 표면에서 최대 깊이 약 42m까지 이어지고 다른 통로는 표면에서 최대 37m 깊이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은 또한 많은 다이버가 찾는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그들 중 일부는 동굴 다이빙에 사용되는 전문 기술과 장비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이곳을 찾은 다이버 중 1964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이는 남부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빅토리아 폭포에 있는 데빌풀, 즉 악마의 수영장입니다. 빅토리아 폭포 근처는 수천 년의 침식 끝에 수많은 바위 웅덩이가 형성되었는데요. 그중 한 곳이 가파른 폭포 옆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데빌풀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수영장에 도달하려면 이곳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 하는데요. 이곳까지 수영해서 올 용기가 없다면 이 최고의 짜릿함은 상상 속에 맡겨야만 하죠. 폭포의 끝에 다다른 후 폭포 100m 아래로 떨어지는 듯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경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짜릿한 경험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1년 중 8월에서 1월까지의 기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예약해야만 하며 예약 금액은 $125, 하나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볼리비아의 노스 융가스 로드입니다. 이 볼리비아의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입니다. 이 도로는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를 연결하며 매우 극적인 고저차를 보여주는데 고도 3,500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에서 시작하여 거칠고 험난한 코르디에라 오리엔탈 산맥을 횡단해야 하죠. 이 도로는 극심한 고저차 때문에 목적지까지 매우 가파른 내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리막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연속 내리막 도로 중 하나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도로의 한쪽은 단단한 바위이고 다른 한쪽은 600m 깊이의 낭떠러지이며 대부분 도로의 폭은 3m 정도에 불과하죠. 또한 이 도로는 여러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찾는 도로 중 하나인데 도로의 위험성과 연속으로 이어진 내리막 때문에 매년 10명 이상의 라이더가 목숨을 잃는 곳이기도 합니다. (3) 위는 노르웨이의 하이킹 트롤퉁가, 즉 트롤의 혀 하이킹입니다. 트롤의 혀 하이킹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여행이라기보다는 탐험에 가깝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숨막히는 암석층이 있는 이곳은 방문자에게 무한한 자유와 정복의 희열을 안겨주죠. 신화적이고 장엄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의 자연은 계절별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제공하는데요. 왕복 7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되는 하이킹은 길고도 험난한 탐험이기에 방문객은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좋은 산악용 의류, 튼튼한 신발, 접착용 석고, 음식, 음료, 지도와 나침판 등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도 날씨가 좋지 않다면 산행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길고 웅장한 산행을 마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눈에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암석 로드가 허공으로 튀어나와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노르웨이 자연의 장엄한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엘 카미니토 델 레이입니다. 스페인 말라가 지방의 엘 초로에 있는 좁은 협곡의 가파른 벽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입니다. 이 통로는 초로 폭포와 가이타네조 폭포의 수력발전소 작업자에게 두 곳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을 제공하고 자재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약 5년간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에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10년 넘게 부분적으로 폐쇄되었죠. 이후 4년간의 대대적인 수리와 개조 공사를 거쳐 2015년에 다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산책로의 폭은 1m 내외이고 아래로는 100m 이상의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책로는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건설되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콘크리트 상판의 일부 또는 전체가 유실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1999년과 2000년에만 5명이 이 산책로를 통과하다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후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책로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1위는 멕시코에 있는 케이브 오브 스왈로우스, 즉 제비 동굴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산루이스 아키스몬시에 있는 야외 구덩이 동굴입니다. 카르스트 지형 경사면에 있는 타원형 동굴로 가로 49m에 세로 62m이며 동굴의 바닥으로 내려가면 가로 303m에 세로 135m의 공간이 있는 점점 더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동굴 바닥은 입구로부터 333m에서 최대 370m까지 내려가죠. 동굴의 이름인 제비 동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비는 거의 살고 있지 않으며 녹색 인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또한 인기 있는 자유낙하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자유낙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허가가 필요하지만 동굴 입구에서 바닥까지 자유낙하하는데 거의 10초가 걸리기 때문에 베이스 점퍼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을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4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